안녕하세요. 서울마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조재호라고 합니다. 오늘 주민자치를 바꾸는 시간에서 행정예산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행정예산이라는 것이 아마 좀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개인 돈을 사용할 때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없이 그냥 전체 예산 안에서 편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행정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의 돈, 우리가 낸 세금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정이 있고 행정 예산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분들께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주민자치를 운영하실 때 지원되게 되는 행정 예산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 예산이 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행정 예산이라는 거는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면은 그 예산을 다시 자치구에 보내고, 그 자치구에서 다시 간주라는 처리를 통해서 동 또는 중간 지원 조직,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또 일반 주민들에게 이런 행정 예산을 교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표에는 없지만 서울시 앞에 만약에 이제 중앙정부가 있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다시 서울시로 보내고, 서울시에서 다시 자치구로 교부를 하고, 자치구에서 다시 또 주민자치를 교부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무조건 서울시의 예산이 자치구를 거쳐서 주민자치회로 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서울시에서 직접 주민자치회 교부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은 시에서 구로 보내서 주민자치회가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은 행정 예산은 특이하게 꼭지명, 이게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꼭지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처럼 사실은 어색하고 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행정예산이 어떤 꼭지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꼭지명 예산이 어떤 꼭지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용어는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민간위탁금, 이렇게 세 가지 꼭지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이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우리 동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실제 이거를 실행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공무원인 내가 하는 것보다는 더 믿을 만한 민간에 맡겨서 이 사업을 하시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을 만한 민간에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은 민간인인 우리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개선할 점이 보이는 거죠. 아니면 우리 동네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런 축제나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다시 이걸 하려고 보니까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할 수도 있겠고, 그냥 조금 풍족하신 분이라면은 그냥 사비를 털 수도 있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 가서 아니면 동에 가서 좀 행정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후자라고 하게 되면은 공무원분들이 이제 구분을 할 때 그러니까 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민간에 맡기는 사업을 민간 위탁 사업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민간이 먼저 설계를 하고 행정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내는 사업을 민간 보조 사업이라고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구분에 따라서 민간 위탁 사업에 교부할 때 꼭지명을 민간 위탁금으로 교부를 하고요. 민간 보조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데에 예산을 교부할 때 꼭지명을 민간 경상보조금 또는 민간 자본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교부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해야 될 거를 우리에게
맡기는 사업이 민간 위탁 사업이고 민간 위탁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위탁금에서는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비 또는 우리가 이거를 운영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운영비를 인건비나 운영비를 민간 위탁금 안에서 편성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민간인이 우리가 원해서 사업을 제안해서 예산을 타내는 경우에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들이 좋아서 신청한 건데 왜 인건비나 운영비까지 받아가려고 하냐? 이거는 그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 실행비로만 사용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정 공무원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이라는 가장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에 어떤 뭐 행정을 부서를 가더라도 지자체를 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분들 만나면 많은 아쉬움들을 말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절한 보상을 못 받는 것 같다. 내가 강사로 수고하고 또 회의를 하면서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회의비나 이런 것도 활동비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볼멘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게 뭐 특정 공무원이나 누가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민간 보조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그에 따라 민간 경상보조금과 민간 자본보조금으로 이 행정 예산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의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시 단위에서 더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면 뭐 법을 바꾼다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것들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또 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되는 민간위탁 사업과 민간 보조 사업은 다시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업으로 좀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서울형 주민자치의 시범사업, 두 번째는 서울형 주민자치의 활동지원사업, 세 번째는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울형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또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주민자치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총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 일련의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데 지원을 하고 그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주민자치 시범사업이라고 통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주민세 부르는 그 주민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으로 분류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에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뭐 시참, 뭐 주참 뭐 이런 식으로 시민참여 예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동단위 시민참여 사업이라는 그 사업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시민참여 예산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교부가 되면 그것에 맞는 집행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됩니다. 행정예산이라는 거는 하나의 규정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설계가 되면은 그거에 맞는 집행기준을 이제 내려드리게 되어 있고요. 다행스럽게 현재 주민자치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은 이렇게 말씀드린 1번, 2번, 3번처럼 구분이 되지만 집행기준은 주민자치회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이라는 하나의 집행기준으로 다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실제 예산을 쓰실 때 혼란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예산을 사용할 때 좀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큰 대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할 때는 동해에서 지원하는 동자치지원관님이나 또 이제 자치구 단위에서 지원하는 주민자치사업단과 상의를 하셔서 실제 예산 사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의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행정 예산의 원칙을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 뭐 주민자치회에 적용되는 거는 뭐 1번부터 8번까지 다 적용을 할 필요가 없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강조한다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1번, 2번, 4번, 7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공개의 원칙. 당연히 우리가 쓰는 돈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나서 아니면 사용하시기 전에 공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공개는 근데 다만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서면으로 뭐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도 있겠고 뭐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대자보로 공개할 수도 있겠고 뭐 주민총회를 할 때 공개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어찌됐건 공개를 통해서 공공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계 연도 동립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좀 다르다고도 하는데요. 근데 너무 당연한데 올해 교부받은 거를 12월 31일 안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때때로 올해 받은 예산을 내년 1월에 가서 지출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이런 점에서 꼭 올해 교부받은 예산은 12월 안에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과 7번은 행정예산은 처음에 편성했을 때의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변경 절차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중에 이제 행정예산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행정예산 중에 주민자치회와 연관되어 있는 행정예산이 뭔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예산에만 따로 이제 하나의 흐름도를 이제 만들어 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2개의 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담당관이라는 마을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또 자치행정과라는 자치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통해서 교부되는 예산이 시보조금이라고 이제 저희가 명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주민세라고 명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서 교부되는 예산은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3개의 예산은 서울시에서는 2개의 과에서 편성을 하지만 양천구로 오게 되면 양천구 안에서는 자치부서 한 부서에서 이 3개의 예산을 받아서 다시 간주라는 처리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에 교부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교부하지 않고 행정이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은 서울시 보조금이라고 저희가 명명하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년 차에 500만 원, 2년 차에 1,200만 원, 3년 차에 600만 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년 한시 지원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선 시간에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운영비를 못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성 경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보조금은 2년 한시 지원으로 지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현재 뭐 공과금을 납부하신다든가 아니면 주민자치 업무 추진비로 사용하신다든가 이런 게 원래 운영비로 편성되는 예산들인데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공동체 서울시 지역공동체 담당관에서 편성하는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현재 올해 이제 교부를 받게 되는 동들이 1단계부터 3단계 22개 자치구의 136개 동에서 이제 교부를 받게 되시고요. 최저 1,100에서 7,800만 원까지 사실 세대 인구수에 따라서 이 주민세는 교부를 받기 때문에 편차가 아주 큰 상황이고요. 동별 평균으로는 4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인데요. 올해 교부받는 양천구의 5개 아마 동들은 3천만 원 정도의 아마 평균 3천만 원 정도를 교부 받으실 겁니다. 근데 올해 자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민참여 예산을 신청하고 내년에 교부 받으시는 이제 올해 이제 자치계획 수립하는 동들에서는 평균 2천만 원으로 교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올해 자치계획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3가지 재원은 사실은 매년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단위에 있는 주민자치사업단하고 조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변동에 대해서 늘 확인하시고 좀 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예산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돈이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이긴 하지만 이 세금이 모여서 행정 예산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시 교부가 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 더 공공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 우리 이웃이 낸 세금을 내가 대신 사용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이 주민자치 사업이 그냥 우리들 몇 명만의 사업으로 그냥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정말 우리 동네를 더 풍성하게 하고 주민자치를 더 발현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해 주시고 계신데요. 더 힘내주시고요. 더 이 예산을 사용하실 때 더 책임과 공공성을 가시고 잘 활동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